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가 어느덧 막바지인데요. 명절 동안 모쪼록 가족, 친지끼리 모여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셨겠죠? 아마 안 그런 집안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네. 다 이제 오랜만에 모이니까 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연휴가 끝나가는 이 시간이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절 내내 음식하랴, 또 손님 맞이하랴, 장거지 운전까지 하랴. 아마 지금쯤이면 여기저기 몸이 쑤신 분들이 그러겠죠.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에서는요, 명절 증후군 극복 비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방송인 김미숙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저 이호성 교수께서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만 자리 옮기셔가지고 함께 하시네요. 다른 네. 사람 같죠? 네. 아유, 그쪽에 계시니까 다른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괜찮네. 저쪽은 전문가분이시고. 네. 예. 자, 설들 잘 보내셨는지 혹시 명절 증후군 안 앓으셨어요? 아, 참 정말 저희 남편과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왜요? 저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눈 약간 밑에, 코가 맹맹하신데. 네, 눈 밑에 다크서클, 네. 그다음에 목 쉬었죠. 네, 그러네요. 밤새 몸살로 끙끙 앓았는데. 뭘 하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제가 말씀이시네. 이렇게 아프면은 네. 얘 너무 힘들어서 그렇구나 어떡하니 네. 아파서 하진 않고 네. 너무 옛날에 비하면 뭐 음식 뭐 별로 한 것도 없던데 무슨 명절 증후군.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인 예. 거죠? 어떻게? 너 이게 네. 지난주에 옷 얇게 입고 다니더니 그 네. 모양이지. 아. 세상에 거기다가. 아, 다른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 아니 왜 그러시지? 왕 선배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요, 유독 네. 명절 증후군 겪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김미숙 씨는 포함이 되고요. 네. 네. 일단 조사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70에서 80%는 나는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만큼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성들에게 크고 엄청 그러다 크네요. 보니 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 며느리들 중에서도 네. 큰 며느리가 제일 심하더라. 아.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론 장거리 운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사 준비해야죠. 네. 제사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이니 뭐 시장 보는 거, 돈 들어가는 네. 거, 거기다가 가는 내내 뭐 힘들었는데 또 그 힘들었다고 남편은 가가지고 TV 보면 뒹굴며 쉬죠. 찔찔거리고 웃고 네, 있죠. 네, 네. 거기다가 시어머니 눈치 보이죠. 네, 동서는 네. 갈구죠. 네, 그러니 네. 사실은 이게 쉬운 네.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네, 네. 오죽했으면은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에 대한가정학회지에서 네. 논문이 나왔는데 도대체 명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아. 남성들의 경우는 그냥 상사하고 잠깐 불화가 있는 정도, 아. 요 정도로 나왔고요. 여성들은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내가 1,000만 원 스트레스죠. 빚이 갑자기 생겼다. 그렇죠. 네. 갚아야 되니까. 네, 그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김 원장님께서 실실실실실 웃고 계신데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아니 지금 그게 가가지고 아니라 막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막. 상사하고의 그 트러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는 뭐 상사이기 때문에 네. 집사람 전혀 눈치를 좀 봐야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없다는. 그죠? 예. 아니, 자, 그렇다면 네, 네. 한의원에도 이 명절이 끝날 때쯤 되거나 막 지난 다음에 환자 수가 밀려날 것 진짜로 같아요. 늘어나나요? 네, 진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명절이라는 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막 지끈지끈하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명절을 겪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또 뭐 멀리 가기도 해야 되고 전도 많이 붙여야 되고 네, 또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예. 설거지 저도 뭐 가끔 도와주는 편인데 진짜 설거지 진짜 엄청나게 막 쌓이잖아요. 네. 사람 몇만 모이면 그릇이 세트로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시게 될 때쯤이면 이제 막 약간 그 웃고는 억울함? 있지만 웃는 게 아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약간 억울함도 있고 왜 내가 섭섭한 거기 게 가서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네. 하고 왔어야 그래서 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로 몰려서 나오는 게 이제 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에 관련되어서 이제 많이 오시는 네. 실제로 그런 늘어나네요. 네, 상당히 내가 봤을 많습니다. 때는 예.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되면은 아유 이때가 또 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간을 거쳐가는 동안에 내가 받는 그 어떤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게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저기를 예. 봐도 통계를 봐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정이 보통 이제 1월 말 2월 달 네네네.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이제 추석이 추석. 이제 또 구월, 양력으로 이제 10월. 8, 9 이렇게 네. 되니까 네. 음력으로 8월 달이니까 네. 이제 9, 10월이 되니까 네. 그때 화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명절 증후군으로 네. 정확히 어떤 병이 오는지 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뭘까? 아, 이거 좀 꽃병 아닙니까, 꽃병? 네.
그러니까 설명은 아니고요. 멋진 표현이신데요. 네. 사실은 진짜 이제 꽃병처럼 되시면 네. 병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화병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처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특히 이제 이게 늘 같이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쩌다 네. 만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이게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시기에 네.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압축적으로 지내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네. 이게 이제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남자들이 그런 처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거의 여자가 화병이 더 대부분 많이 걸리는 거죠. 맞아요. 거의 요새 이제 남자들도 많이 생겨요. 네. 이제 좀 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네. 남자 사회적으로 우월적지가 좀 있었던 시절이 아주 옛날에 있었다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거의 떨어지니까 그래서 네, 네. 거의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99만 3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여성이 한 65만 명, 그리고 남성이 한 2배 정도 되네. 예, 35만 명 정도니까 네. 2배 정도 되고요. 이게 여자가 감성이 더 풍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화병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 꽃병이라고 농담했습니다만 여자가 꽃도 좋아하잖아요. 네, 약 올릴 그만큼-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정말 이런 남편 정말 화병 납니다. 예? 왜요? 아니, 화병을 꽃병이라는 둥 아니 그러니까 정- 감성적으로 그만큼 감성이 아니라 예민하니까, 이거는 여자분이. 실제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야 정말 우리 엄마 정말 좋지 않니? 이런 시엄마 없다. 너 정말 편한 집에 시집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아, 옆에서? 우리 남편 남편이. 정말 화병 네. 나고요. 아. 근데 선생님 화가 나는 거 그런 증상 자체가 네. 화병이 아니고 화가 나는 것과 화병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그냥 화가 나는 거고요. 예. 화병이라고 이제 실제 병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그 부분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네. 이 교수님이니까. 네, 실제로 아니, 그런- 네, 그러니까- 화병 환자가 명절을 지나고 늘어난다고요? 이게 병원에서? 화병 환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막 화가 났어 이게 아니라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막 아, 벌렁벌렁 하는 다 건가요? 계속 후끈후끈하고 마치 갱년기를 겪는 것처럼 아.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하면 우라가 확 치밀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혼자 겪는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요. 네. 이혼율하고 함께 증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3월, 4월쯤에 화병이 많아진다 하는데 이게 네, 바로 네, 네. 추석 혹은 설 끝나고 나서 바로 한 달 아. 있다가 참을 만큼 네. 참았다가 이제 병으로 나타나고 네, 또 네. 9월, 10월이 마치 추석 끝나고 한 달 아. 또 참았다가 훅 올라오는데 놀라운 건 요 시기가 이혼 접수 증가율하고 아주 일치한다는 거예요. 비례예요? 그렇죠. 어. 그만큼 이게 감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 모든 관계, 특별히 가족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어.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 뭐 이 교수님께도 이제 컨설팅을 하러 많이 가죠. 저희 이제 카운슬링 상담이라고 얘기하죠. 아, 상담을 하지. 네. 컨설팅이라고 안 하죠. 네, 네, 카운셀링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아, 난 거기서도 컨설팅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혼에 대해서. 그건 아니,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카운셀링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네. 좋은 이혼을 하고 네. 가능하면 우리가 이혼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네. 것인지. 정말 제 이런 친구 좀. 하나는요. 네. 아니 설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얘가 울어요. 정말 울었어요. 어. 시댁을 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울지 말고 울면은 너만 손해다라고 해도 이 자체를 작년에 있었던 일, 지난 일들도 얘기하면서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네, 정말 화병 주부들이 있습니다. 네. 남편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여쭤봤는데 화가 나는 것과 화병의 차이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비교를 네. 좀 해볼까요? 자, 보니까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화병은 지속적으로 나는 거고 네. 신체 증상과 정신 증상이 화가 나는 건 없는데 화병은 다 있네요. 그러니까 화를 나는 거 우리가 뭐 잘 알듯이 화가 어. 그냥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끝나면 네. 감정 처리가 되는 건데 네. 화병은 감정 처리가 안 됨으로써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가 이제 육체적인 증상으로는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든지 화가 나가지고 실제로 눈도 빨개지고 화라고 하는 건 불이잖아요. 네, 네. 표현하는 게 혹시 화병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게 화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화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겉으로 보이니까. 그 상태라면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거는 그냥 화가 난 일시적인. 거고요. 네. 음. 화병인 오히려.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서류를 이렇게 챙기게 되는 아, 그런 오히려 상태를 감추는. 이게 적체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정이 그게 더 쌓여서 무서워. 방출을 못하니까 이게 안에서 사람 속을 불질러 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표현하는 게 낫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자, 화병이 그러면은 예. 좀 자기가 물론 가장 잘 알겠지만 그래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보통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날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데 네. 양쪽 그 젖꼭지가 있잖아요. 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를
요 뼈가 있어요. 네. 그 뼈를 우리가 전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금 이 목 밑에서부터 나오는 이 검상돌기 꼭 저기 칼처럼 생겨서 검상돌기라고 하는데 이 젖꼭지와 젖꼭지 이게 사이를 명치 아니에요? 명치 바로 위에쯤 아, 되는 명치가 뼈예요. 아니라 그 뼈. 위에 있는 뼈. 아. 뼈 있는 데를 좌우로 살살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예. 아프시다. 옷바깥에서 살살 눌렀는데 아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슬슬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가. 손을 댈 수도 없이 아프다. 아. 혹은 실제로 뭔가 이 안에 볼펜 정도 되는 두꺼운 뭔가가 모여 있는 것 같다. 아, 여기가 쌓여 있는 거네. 네, 실제로 가슴에 못이 박혀서 이제 그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뭉친 그래서 거구나. 그거는 이제 살이 쪘을 수도. 어떠세요? 이게 좀. 옆에서 갑자기 이게 그렇게 뭉쳐있다 그러니까 그건 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그러니까 눌러서 근데 아프시면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을 친다 그렇죠. 그러고 아, 그러네. 속 터진다 그럴 네, 때 네. 이게 아마 뭉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별로 안 그런 거 보니까 저는 다 풀고 있나 봅니다. 네, 잘하고. 아, 안 아파요? 네, 그닥 네. 왕 많이 선배님이 잘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화병 해봤고요. 두 번째 명절 증후군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 보통 이제 명절에 손을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성분들은 요리도 하셔야 되고. 네,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이 훨씬 더 이것도 화병처럼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네, 남자들 이렇게 가서 이거 많이 하면 걸리죠? 네, 남자들도 이제 저것도 하셔야 되고 또 어깨도 이거 많이 하면 걸릴 수 있죠. 또 많이 주물러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손을 많이 쓰게 되면요. 네. 손 안쪽으로 이 신경 다발인데 뭐 아주 이 세밀한 근육들이 네. 요 손목 밑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터널. 그 상태를 지나가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거기 지나가는 그 다발들이 부어가지고 네, 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이거 그냥 방치되면 나중에 손목 이 감각,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지각하는 방법이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손을 주먹을 꼭 쥐어서 이렇게 힘줄이 드러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이렇게 묻혀서 약간 숙이시면요. 이렇게 그 인대 두 개가 딱 씁니다. 힘줄 두 요 두 개가. 개를 부딪히면 네. 여기가 네. 힘이 들어가는군요. 그 중에서 그 손목 쪽으로 이렇게 대시는 요 자리를 네. 누르거나 톡톡 쳤는데 아프다.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마비감이 있거나 저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어떠세요? 판단을 저는 저립니다. 에? 저는 아파요. 예. 아까 명치 위쪽은 괜찮았는데 네. 거기 화병은 없었는데 사실은 일은 많이 하는데 저는 즐겁게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좀 많이 아픈데 사실 이것도 제가 아프다고 집에 말했더니 얘는 피아노를 많이 쳐서 그런 거다라면 화면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양손이 다 아파야지. 오른손만 아픈 아닙니다. 거는. 칼질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로 아니 피아노를 음식을 쳤으면 양손이 다 양손이 아파야 다 되는 거예요. 아팠을 때.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오른쪽만 많이 아픈 거는 이거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손목 터널 원인이네요. 증후군 가능성이 있는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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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오른쪽 왼쪽 이제 뭐 손을 많이 쓰시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양손이 다. 그래서 잘 보시면 거기가 부어 있어요. 부어 손목.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네.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 예. 부어 있습니다. 어. 네. 주부들에게만 많이 고생하셨구나. 걸리나요? 혹시 다른 또 직업군이 있나요? 뭐 인간은 다 걸릴 수 있죠. 음. 열받고 힘들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네. 노출되면 다 힘들 네.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명절을 중심으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네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힘들 수 있죠. 뭐 네. 처가도 가야 되고 또 본가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 우리가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허리 아프죠. 네. 목 아프죠.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척추 피로 증후군이다. 보통 이렇게 네. 부르는데 이 척추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이렇게 치시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아. 돌아와서 이거를 뭐 건강하게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네. 풀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고 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혹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확 몰려오는데
사실 우리가 며느리들이 일한다 하지만 네. 사실 어머니들 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 다 준비하셔야죠. 네. 거기다가 텅 빈 집이었다 갑자기 막 뭐 1, 20년 북적북적하잖아요. 북적북적 며칠 하다가 좋으시기도 하겠지만 정신 없을 거예요. 정신도 없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떠나간 자리가 더 힘들다는 거죠. 허전하죠. 그 왜 든자리 몰라도 난자리는 그렇- 있다고 네, 네. 그 보고 싶었던 손주들까지 음. 그 북적북적했던 그 자리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 그 우울증이 공허함이 있죠. 밀려오는 거죠. 밀려오고 만일 이게 2주 이상 좀 지속이 되고 계속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이런 게 네, 함께 온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만이다 해가지고 막 가는 것보다는 네. 평소에 좀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러면은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도 요때만 가야지라고 하니까 부담이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네. 교류가 네, 있으면 네. 그런 부담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평소에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예. 네, 아니 근데 네. 평소에 잘해도 또 네. 이날은 또 옆집 댁에서나 이렇게 막 네. 음식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네. 또 우리 집도 하고 그렇죠. 싶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명절 증후군은 모두가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화병, 번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마지막 명절 증후군은 뭘까요? 네. 식적 요통이요? 이거 좀 이건 좀 생소한데요. 애- 네, 애매한데, 이건 조금 식적요통. 뭐 아마 생소한 네. 용어일 겁니다. 네, 식적이라고 하는 건요. 네. 이게 이제 먹은 것, 이게 쌓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겨나는 거죠. 이제 아. 가기만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앉아서 계속 먹게 되는데 이게 계속 먹게 되면 위장이 볼륨도 커지고 그 안에 장기들도 눌리고 거기다 또 뭐 오래 운전도 했고 가서 또 안 되는 절도 네.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예. 이 먹은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요. 먹으면 더 하고요. 네. 안 먹으면 좀 덜한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배가 나오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위치의 그 작용점이 틀려져가지고 아. 허리가 안 아프던 사람도 배가 부르면 자꾸 그러네, 옆구리도 그러네.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육당한다는 표현을 쓰죠. 네. 아침 먹고 돌아서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맞아요. 돌아서는데 저녁 먹고 뭐 이런 경우. 특히 이제 네. 그 새신랑들이 좀 조심해야 되죠.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처가에 가면 새신랑들 일단 또 많이 먹는 배인의 풍물을 좀 보여줘야 되고 아. 또 여기저기서 또 와서 네. 또 네. 귀한 음식이라 주는데 약간 입맛이 안 맞는데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네. 많이 먹어서 소화가 예. 안 될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가져오고 나오신 거 뭔가요? 요거는요 이제 요럴 때 명절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소화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먹는 음식으로 식적 요통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뭘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소화가 안 됐을 때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곶감이요? 많이 있죠. 곶감. 곶감 요게 소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래요. 먹어서 문제가 됐는데 심지어 또 곶감을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수정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수정과가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잖아요. 네. 후식으로도 좀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럴 때는 요 꼭지, 요 감 꼭지를 같이 쓰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다시피 요걸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네. 변비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네. 가서 이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추. 대추는 뭐 제사상에 다 다 있어가지고요. 있죠. 마른 네. 대추를 보면 네. 대체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다 네. 그냥 넘어가시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찢어서 대추차로 내서 쓰시면요 어. 소화도 잘 되시고 네, 도움이 네. 되십니다. 대추하고 곶감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바로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거 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심한 노동 후에 근육통에는 사우나 하는 게 좋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요? 일부는 도움되지만 진액이 빠지면 아. 진짜 오히려. 끈적끈적한 땀이 빠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지고요. 오히려 피로가 더 쌓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네. 허리 통증에는 복대를 복대. 해라? 이 복대는 이제 응급용으로 쓰는 거예요. 허리를 네네.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근육들이 장력이 좀 약해지게 네네. 되면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대를 하시는데요. 음. 이게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근육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아, 내장도 오히려. 눌려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일시적으로 하는 아니에요. 거죠? 네, 일시적으로 아.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세 번째요.
하지정맥류에는 반신욕을 해라. 이게 이제 요건 아닌 건데요. 요거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효과. 따뜻해지면 부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이제 풍선 부풀듯이 부풀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찬물로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네. 혹은 이제 사랑스러운 손길로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시면 훨씬 더 낫지.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시면 오히려 터질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마사지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디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이제 저기 뭐 이 어른들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하기에는 저 모양 빠지고 우리 이 아들이 이상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네. 손을 만지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손에는 이제 인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고요. 네. 그다음에 양쪽은 이제 다리고 아. 그다음에 그 삼지와 사지를 우리가 이지와 사지를 우리가 이 양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목이 아프다. 그러면 뭐 머리 밑을 요 점이죠. 이렇게 하고. 근데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깨하고 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지를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네, 여기 네. 보이는 데를 아, 지금 여기가 손등인 건가요? 네네 아, 손등을 등 쪽에서 열심히 누르시면 네. 잘 풀어지고요. 그다음에 예. 허리 쪽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손목 쪽이거든요. 우리 미숙 씨 손에 예쁘게 잘 찍혀 제가 있어요. 아까 이거 전부 찍어놓으셨네. 어깨랑 네. 허리 많이 아프다고 예, 하니까 예. 선생님 두 군데 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주물르고 이렇게 주물르면 예. 약간 풀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등을 네. 우리 사람의 뒷모습이다라고 이제 네, 똑같이 예, 생각하시고 대비를 네. 해서 네. 예, 그래서 뭐 맞는 뾰족한 부위를 거나 좀 뭐 볼펜 주물러라. 이런 걸로 이렇게 네. 잘 네,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날카로운 걸로 3개 누르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는 최고의 치유비책 정리해 네.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네. 이건 그냥 무조건 뭐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리고 네. 이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네.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고 아. 지갑을 여시면 맞습니다. 해결돼요. 와우. 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왜요? 제가 설거지를 처음 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잘하셨어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